어머니,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밖은 눈보라가 쳐서 너무나 춥고 무섭습니다. 어디서 감히 어머니라고 입을 놀리느냐? 당장 이 집에서 썩 나가지 못할까? 이 아이들을 당장 내쫓거라. 부모 잃은 어린 남매가 살을 에이는 눈보라 속으로 내던져진 그날. 조선의 한 마을에는 피눈물 섞인 비명이 울려 퍼졌어요. 가진 재산을 모두 빼앗고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계모의 잔인한 미소 뒤엔 과연 어떤 탐욕이 숨어 있었을까요? 얼어 죽기 직전에 남매를 거둔 정체불명의 과부 주모와 그녀가 아이들을 보자마자 흘린 기이한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월이 흘러 폐허가 된 고향 마을에 들려온 낯선 사내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뒤이어 밝혀지는 주막의 거대한 비밀이 시작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름 돋는 반전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핏줄보다 진한 인연이 빚어낸 소름 돋는 반전과 가슴 시린 복수극. 지금 야담 주막에서 그 베일을 벗겨보시죠. 기이한 민담의 세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보따리 채널 야담 주막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들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큰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뼈가 시리도록 매서운 칼바람이 산천을 뒤흔드는 어느 한겨울이었어요.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세상을 온통 하얗게 파묻어버릴 듯 굵직한 눈송이가 끝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마저 꽁꽁 얼어붙어 날카로운 비수를 연상케 하는 참으로 잔인하고 혹독한 날이었죠.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제법 번듯하고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는 아침부터 처절한 곡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남매를 그 누구보다 끔찍이 아끼고 사랑해주던 인자한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병환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의고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마저 잃어버린 어린 남매의 슬픔은 도무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하지만 부모를 잃은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진정으로 무섭고 끔찍한 시련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죠. 상여가 나가고 아버지의 무덤에 덮은 흙이 채 마르기도 전의 일이었어요. 평소 남편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상냥한 척 가식적인 미소를 짓던 계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차가운 주검이 되어 눈을 감자마자 그동안 철저하게 숨겨두었던 흉악하고 탐욕스러운 본색을 서슴없이 드러냈어요. 집안의 넓은 전답과 모든 재산을 홀로 독차지하기 위해 평소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전처 자식들을 미련 없이 내쫓기로 작정한 것이죠. 아이고 어머니, 어찌 저희에게 이러십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밖은 눈보라가 쳐서 너무 춥고 무섭습니다. 장례를 치른 바로 다음 날 어스름한 새벽녘이었어요. 도끼가 바짝 오른 계모는 아직 안방 아랫목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던 남매를 거칠고 모진 손길로 마구잡이로 끌어냈습니다. 그나마 아이들이 몸에 걸치고 있던 두툼한 소문마저 억지로 벗겨내어 멀리 던져버렸어요.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한파 속에 얇디 얇은 베옷 한 벌만 달랑 남겨둔 채 차디찬 바깥마당으로 내동댕이 친 것이죠. 어디서 감히 내 앞에서 어머니라고 주둥이를 놀리느냐. 당장 내 집에서 썩 나가지 못할까. 너희 아비가 죽어 산에 묻혔으니 이 크고 넓은 집은 이제 온전히 내 것이다. 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밥벌레 같은 것들을 내가 왜 생돈을 들여가며 거두어야 한다는 말이냐. 당장 이 대문 밖으로 썩 꺼져버려라. 다시는 내 눈앞에 그 지긋지긋한 상판대기를 들이밀지 마라. 9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남매가 꽁꽁 언 땅바닥에 엎드려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눈물로 애원했지만
계모는 눈썹 하나 꿈틀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아이들을 향해 경멸이 가득 담긴 매서운 눈총을 쏘아대며 입에 담기조차 험악한 독설을 사정없이 퍼부었습니다. 기세등등해진 계모는 힘센 머슴들을 시켜 벌벌 떠는 남매를 커다란 대문 밖으로 사정없이 밀어내고 빗장을 굳게 걸어 잠가버렸어요. 매정하게 닫혀버린 크고 무거운 대문 앞에는 살을 에이는 차가운 눈보라만이 남매의 뺨을 때리며 매섭게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든든한 울타리였던 부모와 따뜻한 보금자리를 모두 잃어버리고 낯설고 험한 길거리에 빈털터리로 나앉게 된 것이죠. 급하게 쫓겨나느라 집신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가여운 남매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속을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어요. 구멍난 얇은 베옷 자락 사이로 쉴 새 없이 파고드는 겨울바람은 마치 수십 개의 날카로운 칼날로 온몸을 베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맨발로 헤쳐나가다 보니 작은 발은 벌써 붉게 얼어 터지고 찢어져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며칠 동안 상상을 치르느라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해 텅 빈 뱃속에서는 고통스러운 신음이 끊이지 않았죠. 오라버니, 나 너무 춥고 배고파서 죽을 것만 같아. 발가락이 모두 얼어붙어서 끊어져 나가는 것 같아 더는 한 발자국도 못 걷겠어. 우리 그냥 아버지 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8살 배기 어린 누이 동생이 끝내 밀려오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차가운 눈밭에 털썩 주저앉아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어요. 12살 오라비는 덜덜 떠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칫 자신이 무너지면 동생마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입술을 꽉 깨물며 억지로 차오르는 눈물을 참아냈어요. 부모님이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단 하나의 소중한 핏줄을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살려내야만 한다고 굳게 다짐했죠. 조금만 참아라. 고개만 넘으면 분명 사람들이 사는 인가가 보일 거야. 오라비 넓은 등에 꽉 엎혀라.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 내가 하늘이 두 쪽 나도 너만은 꼭 살릴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동생 눈 꽉 감고 오라비 등에 얼굴을 파묻고 있으면 금방 따뜻해질 거다. 깡마른 오라비는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동생을 번쩍 업기 위해 자신의 좁고 가냘픈 등을 기꺼이 내밀었어요. 거센 눈보라 때문에 한 치 앞도 제대로 구분이 되지 않는 미끄럽고 가파른 산길을 묵묵히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눈밭을 내디딜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러 숨이 턱턱 막혀오고 두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졌어요. 이대로 눈밭에 쓰러지면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얼어 죽고 말 것이라는 무서운 직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야속하게도 겨울의 짧은 해는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고 사방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칠흑 같은 짙은 어둠에 휩싸였어요.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은 남매의 귓가에는 매서운 바람 소리뿐만 아니라 굴줄인 들짐승의 스산한 울음소리마저 들려왔습니다. 어둠과 추위 그리고 언제 짐승이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심이 가여운 어린 남매의 숨통을 사정없이 조여오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온몸의 기력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어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버거운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말았어요. 오라버니, 나 이제 정말 졸려 눈이 자꾸만 감겨. 눈을 감으면 안 돼. 제발 내 목소리를 들어라. 제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여기서 잠들면 영영 깨어나지 못해. 조금만, 아주 조금만 버텨다오. 버텨줘. 등 뒤에서 들려오던 누이 동생의 희미한 목소리마저 점점 잦아들자 오라비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오라비 역시 앞이 하얗게 전멸하며 시야가 흐려지고 손끝 발끝의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가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를 악물고 깎아지른 듯한 비탈진 고갯길을 위태롭게 오르던 오라비의 꽁꽁 언 발끝이
그만 눈 밑에 숨겨진 뾰족한 돌부리에 거칠게 걸리고 말았어요. 중심을 잃은 가녀린 몸뚱어리는 눈먼 바람에 휩쓸린 낙엽처럼 속절없이 눈밭 위로 고꾸라지며 아득한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고 비탈길에 쓰러진 남매 위로 차가운 눈송이만이 하염없이 쌓여만 갔어요.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리던 긴 겨울밤이 지나고 산 너머로 희스름한 새벽동이 터오기 시작했죠.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는 멎었지만 살을 베어내는 듯한 산바람은 여전히 매섭게 귓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남매가 쓰러진 곳은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 고갯마루에 덩그러니 자리 잡은 허름한 주막집 앞이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굴뚝에서 모락모락 하얀 연기를 피우는 이 주막에는 여장부 같은 과부 주모가 살고 있었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거친 산길을 오가는 길손들을 상대로 억척스럽게 주막을 꾸려온 여인이었어요. 겉보기에는 호랑이 같아 보이지만 속내는 누구보다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모는 밤새 굵게 내린 눈이 행여나 첫 손님의 발길을 막을까 걱정되어 쌀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섰어요. 입김을 불어가며 뽀드득 묵묵히 눈을 치우던 주모의 시선이 대문 밖 한 구석에 솟은 눈더미에 머물렀죠. 처음에는 모진 바람에 휩쓸려온 눈뭉치인 줄만 알고 무심코 거친 빗자루로 툭 건드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빗자루 끝에 닿은 것은 딱딱한 돌이 아니라 온기가 미세하게 남아있는 낡은 헝겊 자락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주모가 잽싸게 달려가 꽁꽁 얼어붙은 단단한 눈덩이를 맨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죠. 눈더미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서로 꼭 끌어안은 채 파랗게 질려버린 남매의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동생을 감싸느라 웅크린 오라비의 등은 얼음장 같았고 작은 누이 동생의 숨결은 끊어질 듯 위태로웠어요. 아이고 머니나 천지신명도 무심하시지. 이게 대체 무슨 참혹한 일이란 말이냐. 이 엄동설안의 어린 것들이 어쩌자고 이 험한 산마루까지 올라와 이 지경이 되었누. 얘들아 제발 눈 좀 번쩍 떠 보거라. 내 목소리가 들리거든 손가락이라도 까딱해 보아라. 이러다 큰일 나겠네.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당장이라도 숨이 멎을 것 같구나. 주모는 피가 맺힌 손으로 아이들의 얼음장 같은 뺨을 비비며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며칠을 굶고 추위에 떨었던 불쌍한 남매는 미동도 없이 깊고 어두운 의식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조금만 더 지체했다가는 아이들의 명줄이 영영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앞뒤 잴 것 없이 커다란 치마폭으로 아이들을 훌쩍 감싸 안았어요. 장정들이나 들만한 쌀가마니도 훌쩍 번쩍 들어올리던 과부 주모의 억척스러운 힘이 이때 커다란 빛을 발했습니다. 주모는 체온을 나눠주려는 듯 아이들을 품에 끌어안고 눈 덮인 마당을 가로질러 안방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문을 거칠게 박차고 들어간 방 안은 아침부터 장작불을 넉넉히 지펴놓아 방바닥이 절절 끓을 만큼 훈훈한 기운이 가득했죠. 뜨뜻한 아랫목을 골라 두툼한 무명 소미불을 푹신하게 깔고 그 위에 핏기가 가신 남매를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그러고는 다 해진 젖은 베옷을 조심스레 벗겨내고 마른 여벌 옷을 얼른 가져다 정성껏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얼어붙은 남매의 손발을 꾹꾹 주무르고 끓는 물을 수건에 적셔 차가워진 입술을 계속 닦으며 죽여주었어요. 얼마나 오래 험한 눈밭을 맨발로 헤맸는지 아이들의 앙상한 발가락은 온통 상처투성이에 피멍이 잔뜩 흘러 있었습니다. 차마 보기 힘들 정도로 참혹하고 가여운 남매를 내려다보던 주모의 붉어진 눈시울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세상에 대체 어느 몹쓸 인간이 이 불쌍한 핏덩이들을 한겨울에 길바닥으로 내몰았단 말이냐. 벼락을 맞고 천벌을 받아도 한참 모자랄 천하의 몹쓸 놈들 같으니라고.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 무사히 살았으니
주모 어미를 봐서라도 숨통만 트여다오. 가만히 있어 보자. 따뜻한 숭늉이라도 목을 축여줘야 얼어붙은 속이 풀릴 텐데. 조금만 기다려라. 얼른 부엌에 가서 밤새 끓여둔 따뜻한 물을 퍼 오마. 부엌으로 달려간 주모는 푹 끓여둔 따뜻한 숭늉을 대접에 퍼와서 나무 숟가락으로 아이들의 입속에 흘려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굳은 입술 사이로 흘러내리던 숭늉이 애타는 시도 끝에 마침내 마른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온기와 물기가 퍼져나가자 굳게 다물려 있던 누이 동생의 입술에서 가느다란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아이고 살았다. 이 가엾은 것이 드디어 숨을 크게 쉬는구나. 옳지 그렇지. 조금만 더 꿀꺽꿀꺽 삼켜보거라. 이제야 비로소 내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것 같구나. 네 집 자식들인지는 모르겠다만 이제부터는 내가 거두어 주마. 밤새 무서운 사선을 넘나들던 가여운 어린 생명들이 따뜻한 주모의 품 안에서 비로소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따뜻한 아랫목의 훈훈한 온기가 밤새 얼음장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남매의 작은 몸을 서서히 녹여주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파랗게 질려있던 누이 동생의 두 뺨에 마침내 발그스레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온 듯 오라비가 먼저 무거운 눈꺼풀을 파르르 떨며 천천히 눈을 떴죠. 자신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낯선 방 안의 석가래와 흙벽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자신의 옆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며 무사히 잠든 누이 동생을 확인하고서야 참았던 안도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바로 그때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와 함께 방문이 열리며 푸짐한 나무쟁반을 든 주모가 들어왔어요. 커다란 뚝배기에는 고기부치가 듬뿍 들어가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진한 장터 국밥이 한가득 담겨 있었죠.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린 탓에 아이들의 텅 빈 뱃속에서는 천둥이 치듯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모는 딩그레 웃으며 방바닥에 상을 내려놓고 남매의 앞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그릇을 듬뿍 밀어주었어요. 이제 정신이 좀 드느냐? 며칠을 굶었으니 배가 아주 많이 고팠을 터이다. 어서 숟가락을 들거라.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 갑자기 밥이 들어가면 체에서 큰일이 나니까 따뜻한 국물부터 먼저 조금씩 떠 마시거라. 오라비와 누이 동생은 더 이상 체면을 차릴 새도 없이 허겁지겁 나무 숟가락을 들어 뜨거운 국밥을 입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입천장이 될 정도로 펄펄 끓는 국물이었지만 멈출 줄 모르고 뚝배기 바닥이 훤히 보일 때까지 싹싹 긁어먹었죠. 그 개걸스러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주모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아이들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터질 듯한 허기를 달래고 나니 그제야 남매의 두 눈에 자신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 제대로 들어왔어요. 오라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모를 향해 넙죽 큰 절을 올리며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저희 가여운 남매의 목숨을 거두어 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크고 하해와 같은 은혜는 뼈가 가루가 되고 죽어서도 결코 잊지 않고 평생토록 갚겠습니다. 아니다, 그런 거창하고 무거운 인사는 필요 없으니 어쩌다 이 엄동설 안에 그 험한 꼴로 쓰러져 있었는지 말이나 해보거라. 대체 어느 네 집 자식들이기에 그 얇아 빠진 베옷 한 벌만 걸치고 눈보라치는 산속을 헤매고 있었던 게냐. 주모의 따뜻하고 다정한 물음에 오라비는 그동안 속으로만 꾹꾹 눌러 참았던 서러움이 일순간에 왈칵 터져버렸어요. 굵은 달동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시자마자 매정한 계모에게 매몰차게 쫓겨난 기막힌 사연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죠. 추운 겨울날 집신 한 짝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손바닥만 한 보따리 하나 없이 빈손으로 쫓겨나야만 했던 너무나도 억울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라비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린 누이 동생
역시 오라비의 넓은 품에 작은 얼굴을 파묻고 서럽게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갓 세상을 알아갈 나이의 어린아이들이 겪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었던 것이죠. 가슴 아픈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전해들은 주모의 두 눈에서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굵은 강물처럼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애잔한 슬픔은 거대한 분노로 걷잡을 수 없이 바뀌어 주모의 두 주먹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험악한 산도적 같은 불량배들이 주막에서 행패를 부려도 단번에 제 앞에 버리던 여장부다운 거침없는 성격이 불쑥 튀어나왔어요. 세상에 짐승만도 못한 흉악한 년을 보았나. 어찌 피 끓는 불쌍한 어린 것들을 그토록 모질게 눈밭에 버릴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시퍼런 독사를 집안에 번듯이 들였으니 너희 가엾은 아비도 황천길에서 두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 것이다. 하늘의 천벌을 100번 1000번 받아 마땅할 그 요망하고 끔찍한 계모녀는 언젠가 반드시 자기 발등을 찍고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야. 주모는 낡은 치마 앞자락으로 뺨에 흐른 눈물을 거칠게 훔치고는 훌쩍이는 남매의 작고 차가운 두 손을 덥석 꼭 맞잡아 주었어요. 그녀의 거칠고 투박한 굳은 살 박인 손바닥에서 뭉클하게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는 세상 그 어떤 화로보다도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져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이 가여운 핏덩이들을 험난한 세상의 풍파로부터 온 힘을 다해 지켜주겠다고 마음속 깊이 굳게 다짐했죠. 자신 역시 어린 시절 피부치 하나 없이 외롭게 세상에 내던져져 살아온 처지였기에 이 가엾은 아이들의 아픔이 결코 남일 같지 않았던 것이에요. 주모는 붉어진 콧등을 찡그리며 애써 밝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남매의 눈을 맞추며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오늘부터 당장 이 늙은이를 어머니라고 부르거라. 이제부터 이 주막이 너희들이 평생 살 집이고 내가 너희들의 진짜 어미가 되어 온갖 비바람을 막아줄 것이다. 내 목숨이 온전히 붙어있는 한 너희들을 굶기거나 밖에서 추위에 오들오들 떨게 하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 푹 안심하거라. 지나간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은 오늘부로 모두 눈밭에 묻어 잊어버리고 며칠 동안은 그저 아무 걱정일랑 말고 이 방에서 푹 쉬기만 해라. 그 듬직하고 호탕한 주모의 목소리는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남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단숨에 뚫고 들어와 따스한 봄볕처럼 포근하게 내려앉았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밤새워 떨던 불쌍한 아이들의 얼굴에 마침내 작고 희미하지만 눈부신 안도의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죠. 서로의 품을 얼싸안고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던 세 사람은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끈끈하고 애틋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살을 에이는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혹독하고 끔찍한 겨울의 한가운데서 벼랑 끝에 몰렸던 남매에게도 드디어 기적처럼 따뜻한 새 삶의 찬란한 희망이 싹 트고 있었어요. 얼어붙었던 척박한 땅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험준한 산자락마다 연분홍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눈부시고 따뜻한 봄이 마침내 찾아왔어요. 주모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와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남매는 끔찍하고 무서웠던 지난 겨울의 깊은 상처를 말끔히 씻어내고 건강을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른 볼에 제법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복숭아처럼 환한 화색이 도니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없었죠. 지옥 같은 벼랑 끝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주고 따뜻한 보금자리까지 내어준 주모의 크나큰 은혜에 보답하고자 남매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팔을 걷어붙였어요. 매일 아침동이 특이가 무섭게 가장 먼저 일어나 활기찬 얼굴로 거친 주마기를 야무지게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8살 난 어린 누이 동생은 마치 꾀꼬리처럼 맑고 고운 목소리로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넓은 마당을 종종 걸음으로 바쁘게 누비고 다녔어요. 이제 겨우 12살이 된 듬직한 오라비 역시 낑낑거리며 무거운 장작을 패고 시원한 우물물을 가득 길어 나르며 제법 어른스러운 일꾼 노릇을 톡톡히 해냈죠. 아직 이부자리도 개지 않은 이른 아침부터 빗자루를 들고 넓은 마당을 깨끗이 쓸고 있는 남매를 보며 주모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우리 귀여운 복덩이들. 벌써 일어나서 이 넓은 마당을 다 쓸고 있는 게냐?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희가 힘쓰는 일은 다 거둘 테니 어머니는 조금 더 누워서 푹 쉬세요. 맞아요 어머니. 무거운 물지개 나르는 일은 제게 모두 맡겨주십시오. 자신을 어머니라 부르며 싹싹하게 안기는 아이들의 애교의 주모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환하게 웃으며 토실토실한 엉덩이를 따뜻하게 토닥여 주었어요. 원래도 넉넉한 인심과 푸짐한 음식 솜씨로 험한 고갯길을 넘는 길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던 유명한 주막이었지만 남매가 본격적으로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욱 생기가 돌고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고사리같이 작고 앙증맞은 손으로 나무 탁자에 막걸리 사발을 조심조심 나르는 누이 동생의 귀여운 모습에 험상궂은 얼굴에 거친 산꾼들도 껄껄거리며 큰 웃음을 터뜨렸어요. 오라비는 하얀 행주치마를 야무지게 두르고 펄펄 끓는 국밥 뚝배기를 부지런히 나르며 지친 손님들의 가려운 곳을 알아서 척척 긁어주었죠. 주모, 이 집 꼬마들 덕분에 오늘따라 시원한 막걸리 맛이 아주 꿀맛이네 그려. 바닥도 깨끗하고 아주 술맛이 나는구만 그려. 정말 맞소. 험난한 산길을 힘겹게 넘어오느라 다리에 쌓인 피로가 이 아이들 재롱에 아주 씻은 듯이 싹 가시는 기분이란 말이오. 안 그런가? 그럼요. 이 녀석들은 하늘이 나에게 큰 복을 내리려고 특별히 뚝 떨어뜨려 주신 아주 귀하고 소중한 우리 집 복덩이들입니다. 주막 곳곳을 누비는 남매의 밝은 웃음소리는 고된 여정에 지친 길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어느새 남매는 주막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보물 같은 소중한 존재로 깊숙이 자리 잡았어요. 가끔은 술에 흠뻑 취한 짓궂은 손님들이 밑도 끝도 없이 밥투정을 부리거나 서로 목에 핏대를 세우고 큰 소리로 옥신각신 험악하게 다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눈치 빠른 누이 동생이 쪼르르 달려가 반달 같은 눈웃음을 살살 치며 살벌했던 분위기를 단숨에 부드럽게 녹여버렸어요. 아저씨들,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로 무섭게 싸우시면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서 너무 아파요. 그러지 마시고 서로 기분 좋게 사이좋게 한 잔 더 하시지요. 허허, 이 녀석 보게 알았다 알았어. 내가 그렇게 예쁘게 말하니 당장 그만두마. 아이의 해맑고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에 주먹이 오가려던 험악하고 무서웠던 분위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하얀 눈이 녹아내리듯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주모는 뜨거운 부엌에서 커다란 가마솥을 휘휘 저으며 그 훈훈하고 정겨운 광경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흐뭇하게 지켜보았어요. 자신이 거두어들인 가여운 아이들이 구김살 하나 없이 이토록 밝고 씩씩하고 지혜롭게 자라주니 그저 밥을 한 숟가락도 안 먹어도 배가 든든하게 부른 기분이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지고 밤이 깊어 주막을 왁자지껄하게 채웠던 손님들이 모두 길을 떠나고 나면 호롱불 불빛 아래 세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정겨운 이야기꽃을 활짝 피웠어요. 눈썰미가 좋은 오라비는 낮에 밥상을 나르며 귓동냥으로 주워들은 길손들의 흥미진진한 바깥세상 이야기를 동생에게 신나게 늘어놓았죠. 졸음이 쏟아지는 누이 동생은 주모의 넓고 푹신한 무릎을 푹 빼고 누워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며 아이처럼 한껏 등석을 부리며 졸라댔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해주신 깊은 산속 호랑이가 곰방대로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오냐 오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옥구슬 같은 딸이 원한다면 밤이 꼴딱 새도록 100번 1000번이라도
재미나게 해주고 말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밤새워 끊이지 않고 새어나오는 투박한 햇볕 너머로 둥근 봄밤의 달빛이 유난히도 환하고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친부모를 한순간에 잃고 살을 에이는 거리에 처참하게 나앉았던 끔찍하고 아팠던 기억은 어느새 가슴 한구석 깊은 곳으로 아련하게 밀려났습니다. 핏줄보다 더 진한 정을 나누며 서로의 따뜻한 온기에 기대어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가여웠던 남매에게는 그저 꿈결처럼 눈부시게 행복했어요. 비록 기와를 얹은 으리으리하고 번듯한 대궐 같은 집은 아니었지만 허름한 초가지붕 아래 펼쳐진 이 작은 방 안에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크고 단단한 무한한 사랑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지고 있었죠.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고 이렇게 평화롭고 정겨운 웃음꽃만 가득할 것만 같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찬란한 봄날이었어요. 주막에 찾아오는 수많은 단골 손님 중에는 한양과 삼남 지방을 오가며 크게 장사를 벌이는 유명한 상단 행수가 있었어요. 그는 수십 마리의 진바리말과 수많은 거간꾼을 거느리고 다니는 아주 돈이 많고 배포가 큰 인물이었습니다. 1년에 서너 번씩 험난하고 가파른 큰 고개를 넘을 때마다 이 주막에 들러 며칠씩 묵어가며 장부 정리를 하곤 했죠. 행수 어른이 짐을 푸는 날이면 고즈넉하던 주막은 몰려든 상단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시끌벅적하고 아주 바쁘게 돌아갔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오라비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행수 일행의 시중을 아주 훌륭하게 들었습니다. 상단의 짐을 안전하게 창고에 나르고 지친 말들에게 넉넉한 여물을 챙겨 먹이는 일도 모두 오라비의 차지였어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척척 일을 해내는 오라비의 씩씩한 모습은 행수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그러던 어느 늦은 밤 호롱불을 밝히고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복잡한 장부를 들여다보던 행수가 깊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들어오고 나간 물건의 숫자가 어딘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 벌써 몇 시간째 주파나를 튕기며 골머리를 앓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마침 행수 어른의 곁을 지나가며 찻상을 치우고 빈 그릇을 나르던 오라비가 우연히 그 장부의 빼곡한 숫자들을 슬쩍 넘겨다보게 되었어요. 가난한 형편 탓에 서당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아이였지만 주막에서 어깨 너머로 손님들의 술값을 계산하며 스스로 셈법을 깨우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죠. 오라비는 어지럽게 쓰인 숫자들을 머릿속으로 차분히 굴려보더니 행수에게 다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행수 어른, 혹시 비단 3필과 무명 12필의 값을 더하는 과정에서 셈이 잘못된 것은 아니옵니까? 방금 내가 무엇이라 하였느냐? 내가 감히 내 장부를 들여다보았단 말이냐? 송구하오나 비단 3필은 300냥이고 무명 12필은 24냥이오니 두 개를 합치면 324냥이 되어야 맞을 터인데 장부에는 342냥으로 잘못 적혀 있사옵니다. 오라비의 조심스럽고 똑부러지는 지적에 깜짝 놀란 행수는 재빨리 커다란 주판을 이리저리 다시 튕겨보았어요. 아이의 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자 행수는 두 눈을 둥그렇게 뜨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평생을 숫자에 파묻혀 살아온 숙련된 장사꾼인 자신도 놓쳐버린 아주 작은 실수를 이 어린아이가 단번에 짚어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호기심이 동한 행수는 오라비를 가까이 불러앉히고는 장부에 적힌 다른 복잡한 셈들을 이것저것 시험 삼아 기습적으로 물어보았죠. 오라비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맑은 물이 흐르듯 막힘없이 정확한 숫자를 척척 대답하며 뛰어난 총명함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평범한 주막 심부름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롭고 비상한 두뇌 회전에 행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허허, 참으로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로다. 붓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녀석이
어찌 이리 셈이 빠르고 머리가 총명하단 말이냐? 주막에서 어머님을 도와 수많은 손님의 밥값과 숙박비를 계산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눈과 머리에 익었을 뿐입니다. 주모는 어서 나와 보시오. 대체 이 기특하고 비범한 녀석을 어디서 데려온 겝니까? 부엌에서 국밥을 끓이다 말고 칭찬하는 소리를 전해들은 주모는 밀가루가 하얗게 묻은 손을 앞치마에 툭툭 털며 쏜살같이 달려 나왔어요. 귀한 양반 앞에서 떨지 않고 또박또박 대답하는 오라비의 늠름한 모습에 주모의 어깨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쓱해졌습니다. 주모는 아이들의 가슴 아픈 기구한 사연과 자신이 이 남매를 어찌하여 친자식처럼 거두어 기르게 되었는지 그 험난했던 과정을 행수에게 담담하게 털어놓았죠. 피도 눈물도 없이 쫓겨난 눈물겨운 사연과 시련 속에서도 꼿꼿하게 자라난 오라비의 빛나는 재능에 깊은 감명을 받은 행수는 긴 수염을 어루만지며 중대한 결심을 내렸어요. 훗날 조선을 짊어지고 나갈 아주 큰 인물이 될 기특한 떡잎을 단번에 제대로 알아본 것입니다. 행수는 오라비의 작은 두 손을 덥석 부여잡고는 아주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묵직한 제안을 건넸어요.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기특한 사연이로군. 내 너에게 진지하게 묻겠다. 붓을 잡고 글을 본격적으로 배워볼 생각은 진정 없느냐? 예, 저같이 천한 주막 심부름꾼이 어찌 감히 글 공부를 한단 말씀이십니까? 천한 신분이라니 당치도 않은 소리다. 내 녀석의 그 비상한 머리를 이 산골짜기에서 썩히는 것은 하늘이 내린 재능을 낭비하는 아주 큰 죄를 짓는 일이야. 주모, 오늘부터 이 아이가 훌륭한 스승 밑에서 학문에 온전히 매진할 수 있도록 내 상단에서 글 공부에 필요한 모든 서책과 지필묵을 전적으로 후원하겠소. 아이고 행수 어른, 그게 정말이십니까? 저희 남매에게 어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신단 말씀입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행운에 오라비와 주모는 뛸듯이 기뻐하며 행수에게 넙죽 엎드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절을 올렸어요. 깜깜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처럼 오라비의 가슴 속에도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커다란 꿈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죠. 그저 주막에서 막걸리나 나르며 평생을 늙어갈 뻔했던 오라비의 억울하고 답답했던 운명에 드디어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온 것입니다. 행수의 든든하고 파격적인 금전적 지원 덕분에 오라비는 다음 날부터 당장 주막 한 구석에 작은 서한을 차려놓고 본격적으로 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밤에는 책을 읽고 낮에는 틈틈이 주막 일을 돕는 고된 일과였지만 오라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생기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옛말처럼 착하고 바르게 살아온 남매에게 우연한 귀인이 나타나 그들의 닫혀있던 눈부신 앞날을 활짝 열어주고 있었어요. 평화롭고 활기찬 주막의 일상에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처럼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어요. 오라비가 늦은 밤까지 졸음을 쫓아가며 글 공부에 매진하고 누이 동생이 싹싹하게 일손을 거들면서 주막은 하루가 다르게 널리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인심 좋고 호탕한 주모와 똑똑하고 귀여운 남매의 가슴 뭉클한 미담은 고개를 넘는 수많은 상인들의 입을 타고 팔도강산으로 멀리 퍼져나갔죠. 발 없는 말이 순식간에 천리를 간다는 옛말처럼 그 훈훈하고 정겨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험준한 산을 훌쩍 넘었어요. 기어이 남매가 매서운 눈보라 속에 처참하게 쫓겨났던 그 지긋지긋한 고향 마을에까지 그 소문이 고스란히 닿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세상에서 그 소문을 가장 들어서는 안 될 참으로 끔찍한 사람의 귀에까지 쏙 들어가 버렸어요. 바로 죽은 남편의 재산을 홀로 독차지하고 어린 남매를 엄동설안해 길거리로 무자비하게 내쫓았던 그 악독한 계모였죠. 그녀는 남편이 남긴 막대한 전답과 재산을 몽땅 움켜쥐고 매일같이
화려한 비단옷을 휘감으며 남부럽지 않게 호의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뼛속까지 깊숙이 박힌 끝없는 탐욕은 그 엄청난 재물로도 도무지 온전히 채워질 줄을 몰랐어요. 우연히 고을을 지나가던 보찜 장수에게서 귀가 번쩍 뜨일 만큼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슬쩍 엿듣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남매가 큰 고갯마루 주막에 버젓이 눌러앉아 장사를 도우며 돈을 갈퀴로 무지막지하게 긁어모으고 있다는 과장된 소문이었어요. 그 솔깃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계모의 두 눈에는 순간 번뜩이는 탐욕의 핏발이 아주 무섭게 서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시커먼 머릿속에서는 남매를 교묘하게 이용해 주막의 재물을 몽땅 빼앗을 악랄하고 교활한 계획이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모자란 핏덩이들이 길바닥에서 얼어 죽지 않고 여태 살아서 숨을 쉬고 있었단 말이냐? 게다가 목 좋은 주막을 통째로 꿰차고 앉아 돈방석에 앉았다니 내 이대로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지. 그년 놈들이 벌어들인 그 많은 재물은 당연히 하늘 같은 어미인 내 몫이 아니더냐. 속에 커다란 구렁이를 징그럽게 품은 계모는 곧장 건장하고 무서운 하인 둘을 대동하고 가마에 올라타 험한 산길을 재촉했어요. 낳아준 어미라는 가당치도 않은 핑계로 아이들을 거칠게 윽박질러 주막의 귀한 재산을 몽땅 털어낼 흉악한 심산이었죠. 며칠을 꼬박 힘들게 걸려 드디어 주막 어귀에 당도한 계모는 화려한 가마에서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사뿐히 내렸습니다. 마침 따스한 봄볕이 드는 넓은 마당에서 멍석을 널고 있던 누이 동생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나타난 낯선 여인에게 반갑게 다가갔어요. 그저 지나가는 귀한 손님인 줄 알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려던 아이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어요. 비단 부채 너머로 서서히 드러난 여인의 서늘하고 도끼 가득한 눈매를 확인하는 순간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끔찍했던 지난 겨울의 무서운 악몽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오르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어머니께서 여긴 어찌 오셨습니까? 아이고 내 귀한 딸아. 그동안 이 어미가 핏덩이 같은 너희들을 찾아 얼마나 헤매었는지 아느냐? 계모는 웅성거리는 주변 상인들의 시선을 다분히 의식한 듯 갑자기 다짜고짜 누이 동생을 덥석 끌어안으며 거진 눈물을 짜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소나귀는 아이의 가냘프고 여린 어깨를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이 아주 무섭게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비명의 방에서 글을 읽던 오라비와 부엌에서 국밥을 푸던 주모가 깜짝 놀라 허둥지둥 뛰쳐나왔어요. 눈앞에 버젓이 펼쳐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에 오라비는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듯 단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차가운 사지로 몰아넣었던 악몽의 주동자가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와 평화로운 보금자리에 무단으로 침범했으니까요. 어찌 당신이 감히 이곳에 나타난 것입니까? 대체 무슨 염치로 우릴 찾아왔단 말입니까? 오라비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억눌렀던 분노를 토해내자 계모는 가증스러운 미소를 싹 거두고 차가운 본색을 드러냈어요. 오히려 빳빳하게 턱을 치켜들고 주막 마당을 이리저리 오만하게 훑어보며 비아냥거리듯 날카롭게 쏘아붙였죠.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자신이 버린 자식들에게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참으로 뻔뻔하고 기가 막힌 태도였어요. 염치라니 하늘 같은 어미가 내 배에 아파 낳은 자식을 찾아온 것이 무엇 그리 큰 잘못이란 말이냐? 듣자 하니 너희들이 이 주막에서 일하며 모아둔 돈이 괴짝으로 아주 산더미라더구나. 천하의 불효막심한 것들. 어미를 홀로 독수공방하게 두고 너희들끼리 호의호식하다니 벼락을 맞을 것이다. 당장 너희들이 장사해서 모은 돈의 절반을 내놓지 않으면 관아의 불효죄로 당장 고발할 테니 그리 알아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불쌍한 자식들을 죽이려 했던 자가 도리어
자식의 피땀 어린 돈을 갈취하려 드는 참으로 기막힌 노릇이었어요. 주막 평상에 걸터 앉아 국밥을 먹던 손님들조차 그녀의 아나무인하고 뻔뻔한 행패에 혀를 내두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여운 남매는 몸서리 쳐지는 과거의 참혹한 기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나 사시나무 떨듯 오들오들 떨고만 있었죠.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따뜻한 주막은 순식간에 차갑고 살벌한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얼어붙고 말았어요. 이제 막 지난날의 깊은 상처를 딛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기 시작한 남매의 가엾은 인생에 또다시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커다란 시련의 폭풍우가 다시 한번 이 평화로운 주막에 무섭게 몰아치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과연 이번에도 저 탐욕스러운 계모의 더럽고 악랄한 뜻대로 모든 세상 일이 호락호락하게 풀려갈지는 끝까지 두고 볼 일이었죠. 주막 앞마당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어요. 으름장을 노는 계모의 기세에 눌려 국밥을 먹던 손님들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치만 살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휘감고 건장한 하인들까지 대동한 억센 여인이니 다들 선뜻 나서서 말리기가 두려웠던 것이죠. 사시나무 떨뜨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남매를 보며 계모는 더욱 기고만장하여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장이라도 아이들의 목덜미를 잡아 끌고 가마에 태워갈 듯 험악한 소나기를 뻗친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부엌문이 무서운 굉음을 매며 활짝 열렸어요. 거친 산바람보다 더 매서운 기세를 내뿜으며 과부 주모가 앞치마를 훌렁벗어 던지고 마당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죠. 그녀의 두툼한 오른손에는 아궁이 불을 헤집을 때 쓰는 길고 단단한 참나무 부직갱이가 무기처럼 단단히 들려 있었어요. 주모는 자신의 등 뒤로 벌벌 떠는 남매를 든든하게 감싸 숨기고는 매서운 눈빛으로 계모를 쏘아보았습니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찾아온 여우를 단숨에 찢어발길 듯한 엄청난 분노가 주모의 온몸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어디서 감히 개뼈다귀 같은 수작을 부리며 남의 귀한 집 자식들 앞에서 어미 행세를 하는 것이냐. 뭐시라. 천한 주모년이 감히 양반집 마님에게 입을 함부로 놀리다니 목숨이 2개라도 된단 말이냐? 양반집 마님, 지나가던 개가 다 웃을 소리 작작해라. 천하의 벼락을 맞을 몹쓸 년 같으니라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주모의 호통 소리에 주막 지붕 위에 앉아있던 참새 떼가 화들짝 놀라 푸드득 날아올랐어요. 계모가 곁에 선 하인들에게 눈짓을 하며 윽박지르려 했지만 주모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묵직한 부직갱이를 땅에 쾅 내리찍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거친 길손들을 상대해 온 여장부 주모에게 저런 얄팍한 허세가 통할 리 만무했던 것이죠. 주모는 마당에 모인 수많은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계모가 저지른 과거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저기 저 비단옷 입은 요망한 여편네가 대체 어떤 인간인지 똑똑히 알려드리리다. 아니, 이 미친년이 당장 그 주둥이를 닥치지 못할까. 지난 겨울 매서운 눈보라가 치던 날 집신 한 짝도 안 신기고 이 가여운 핏덩이들을 길바닥으로 쫓아낸 장본인이 바로 저 마녀 같은 인간이오. 군중들은 그 잔혹한 이야기에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하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눈을 감자마자 전처 자식들을 얼어 죽으라고 내쫓고 재산을 몽땅 독차지한 천하의 몹쓸 폐륜을 저질렀단 말이오. 이제 와서 아이들이 돈을 잘 번다는 소문을 듣고 거머리처럼 피를 빨아먹으려고 나타났으니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소. 주모의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에 가까운 폭로가 이어지자 주막 마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뒤바뀌었어요. 자초지종을 알게 된 사람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너나 할 것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아무리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친 상인들이라지만
인륜을 저버린 짐승 같은 짓거리에는 결코 참을 수 없는 의협심이 있었어요. 세상에 저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멀쩡히 두 발로 걸어 다니다니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가 보군. 저런 요망한 여편네는 당장 관아에 끌고 가서 곤장을 매우 쳐야 마땅하다. 당장 이 주막에서 꺼지지 못할까? 어디다 대고 함부로 뻗대고 있는 것이냐? 분노한 사람들은 손에 쥐고 있던 먹다 남은 깍두기며 굵은 소금을 계모와 하인들을 향해 사정없이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위로 오물이 날아들고 성난 장정들이 험악하게 주먹을 쥐고 다가오자 기고만장하던 계모의 얼굴은 잿빛으로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그녀가 자랑하던 든든한 하인들조차 살기등등한 군중들의 맹렬한 기세에 잔뜩 겁을 먹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죠. 계모는 날아오는 소금 세례를 두 팔로 허둥지둥 막아내며 망가진 머리채를 부여잡고 비명을 질러댔어요.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구나. 내 이 수모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야. 두고 보자. 계모는 타고 왔던 화려한 가마조차 내팽개친 채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허겁지겁 산길을 향해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치는 그 비참하고 우스꽝스러운 꼴을 보며 사람들은 통쾌한 야유를 한바탕 쏟아냈어요. 마침내 주막에 들이닥쳤던 불길한 먹구름이 거치고 통쾌한 웃음소리가 다시 활기차게 울려 퍼졌죠. 주모는 그제야 손에 꽉 쥐고 있던 부직갱이를 내려놓고 뒤에서 벌벌 떨고 있는 남매를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었어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울먹이는 아이들의 등을 다정하고 듬직한 손길로 토닥이며 한없이 포근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저런 삿된 잡귀 따위는 얼씬도 못하게 이 어미가 든든하게 막아줄 테니 안심하거라.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찌 되는가 싶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울지 마라 내 귀한 자식들. 누가 뭐래도 너희는 내 아들이고 딸이니 이 주막이 곧 너희들의 든든한 성벽이 될 것이다. 서로를 얼싸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새 식구의 모습에 마당에 있던 사람들도 콧등이 시큰해져 눈시울을 붉혔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친혈육보다도 끈끈하고 강인한 사랑으로 뭉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계모의 악랄한 습격은 오라비의 가슴 속에 맺혀 있던 희미한 결심을 활화산처럼 뜨겁게 불태우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보듬어준 주모 어머니를 지키고 억울한 자들이 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출세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자신의 뛰어난 머리와 행수 어른의 든든한 지원을 발판 삼아 보란듯이 훌륭한 관리가 되어 저 악독한 계모를 정당하게 벌하겠다고 맹세했죠. 위기는 오히려 남매를 더욱 단단하게 결속시켰고 거센 풍파를 이겨낸 주막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깊어갔어요. 계모가 한바탕 크나큰 소동을 피우고 부끄러움도 잊은 채 쫓겨난 뒤 주막에는 다시금 평온하고 안락한 일상이 찾아왔어요. 이 흥미진진하고 통쾌한 무용담은 거친 바람을 타고 한양으로 향하던 큰 상단 행수 어른의 귓가에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행수는 그 사나운 아묘우 같은 계모 앞에서도 조금도 기죽지 않고 식구들을 당당하게 지켜낸 여장부 주모의 대단한 용기에 크게 감탄했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분노에만 치우치지 않고 차분하게 맞서는 오라비의 곧고 굳센 심성을 보며 학문을 향한 후원을 더욱 아끼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상단 사람들을 시켜 튼튼한 술에 한가득 최고급 지필묵과 구하기 힘든 귀한 서책들을 주막 앞마당에 산더미처럼 부려놓게 했습니다. 행수 어른, 어찌 이렇게 귀하고 값비싼 책들을 산더미처럼 보내셨습니까? 허허, 내 그 녀석의 떡이 피 남다르다는 것은 진작에 알아보았지. 이제 잡다한 주막 일은 다 내려놓고 방석에 앉아 제대로 글만 파고들게 하시오. 아이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해와 같은 큰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행수의 전폭적이고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오라비는 마침내 거칠고 무거운 빗자루를 손에서 온전히 내려놓고 붓을 단단히 쥐게 되었어요. 하지만 주모는 행수의 넉넉한 후원에만 기대어 아들의 뒷바라지를 그저 편안하게 넘길 생각이 추호도 없었죠. 장차 어엿한 선비로 키워내려면 번듯하고 정갈한 도포도 지어 입혀야 하고 밤샘 공부에 지치지 않게 몸에 좋은 보양식도 든든히 먹여야 한다고 굳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쨍쨍하게 내리쬐는 더운 낮에는 펄펄 끓는 가마솥 앞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몰려드는 손님들에게 부지런히 국밥을 말아냈어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고 사방에 깊고 고요한 어둠이 깔리는 밤이 찾아오면 방 한 구석에 호롱불을 밝히고 무명천을 덧대어 삭바느질을 시작했죠. 거칠고 투박한 손끝이 날카로운 바늘에 찔려 붉은 피가 송글송글 맺혀도 피곤한 줄 전혀 모르고 한 땀 한 땀 온 정성을 다해 옷감을 정갈하게 지었어요. 어머니, 밤도 깊었는데 고단한 눈을 좀 붙이시지요. 무리하시다가 큰 병이라도 나시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도 안 피곤하니 넌 내 걱정일랑 조금도 하지 말고 어서 책이나 더 보거라. 내가 낭낭하게 글 읽는 소리가 아주 듣기 좋구나. 자신을 위해 피땀을 흘리며 밤낮 없이 희생하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뒷모습을 보며 오라비는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솟구쳐 올랐어요. 세상 그 어떤 핏줄 섞인 친어머니가 생판남인 자식을 위해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뼈를 깎는 무서운 고생을 감내할 수 있을까 싶었죠. 누이 동생 역시 오라비가 학문에만 온전히 매진할 수 있도록 주막에 온갖 지저분하고 굳은 일을 불평 한마디 없이 기꺼이 도맡아 했습니다. 작고 여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빗자루를 들어 넓은 마당을 싹싹 쓸고 걸레질을 하며 행여나 오라비의 글 읽는 소리에 방해가 될까 젠걸음으로 발소리조차 숨겨가며 다녔어요. 가족들의 이런 눈물겨운 희생과 끝없이 이어지는 맹목적인 사랑은 오라비의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는 거대하고 뜨거운 불꽃을 단숨에 피워 올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가올 과거에 당당히 급제하여 늙어가는 어머니와 착한 동생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뼈에 깊이 새기듯 맹세했어요. 계모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던 억울한 서름과 힘없이 천대받던 가난한 백성들의 눈물을 따뜻하게 닦아주는 아주 훌륭한 관리가 되겠다는 삶의 목표가 뚜렷해졌죠. 오라비는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지독하고 무거운 졸음을 쫓아내기 위해 자신의 상투를 천장에 단단히 매달고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냉수에 세수를 해가며 밤낮 없이 책을 깊이 파고들었어요. 엄동설한 겨울날에는 매서운 칼바람이 얇은 문풍지를 사정없이 뚫고 들어와 손발이 꽁꽁 얼어붙어 터져나가도 결코 책상 앞을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반드시 뜻을 높이 세워 입신양명하고 주모님과 행수 어른의 크고 넓은 하해 같은 은혜에 훌륭하게 보답할 것이다. 하늘이 당장 두 쪽 나도 기필코 이 뜻을 이루고야 말 테다. 무더운 한여름 날 독한 산모기 때가 극성을 부리고 등줄기로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려도 그의 낭낭하고 맑은 글 읽는 소리는 험준한 산비탈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어요. 바짝 마른 스펀지가 물을 순식간에 빨아들이듯 성현들께서 남기신 경전의 깊은 뜻을 하루가 다르게 쑥쑥 깨우쳐가는 오라비의 비상한 재능은 곁에서 보기에도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어쩌다 험한 고갯길을 넘어 주막을 들르는 한양의 이름난 선비들조차 앳된 어린 오라비와 우연히 몇 마디 학문을 깊이 논해보고는 그 엄청나게 깊은 식견에 감탄하며 혀를 내두르고 돌아갔죠. 허허, 이 외진 산골짜기 주막에 이토록 재주가 뛰어나고 비범한 기재가 숨어 있었다니 참으로 놀랍도다. 장차 조선을 짊어질 든든하고 큰 동량이 될 훌륭한 아이로구나.
주모는 높으신 양반 손님들의 쏟아지는 칭찬을 귓동량으로 전해 들을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뛸 듯이 기뻐하며 남몰래 부엌 구석에 쭈그려 앉아 벅찬 감격에 눈물을 훔쳤어요. 비록 온종일 일을 하느라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뼈마디가 쑤실 만큼 고단했지만 하루하루 눈부시고 늠름하게 장성해 가는 아들의 든든한 뒷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언제나 배가 불렀습니다. 서로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세 사람의 뜨겁고 맑은 마음이 한데 단단하게 모여 그 어떤 역경과 풍파도 거침없이 뚫고 나갈 무적의 거대한 범선을 만들고 있었어요. 아무리 혹독한 시련에 거센 비바람이 다시금 몰아친다고 해도 이들의 밝은 앞길을 환하게 비추는 따뜻한 희망의 등불은 결코 흔들리거나 꺼지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죠. 가혹하고 잔인한 운명의 장난으로 차가운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버려졌던 불쌍한 어린 소년이 마침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크고 힘찬 날갯짓을 하며 웅비할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 맞춰가고 있었어요. 세월은 거스를 수 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쉼 없이 빠르게 흘러갔고 주막의 조그마한 방 안에서는 조선 팔도를 거세게 뒤흔들 위대하고 정의로운 영웅의 찬란한 탄생이 아주 조용하고 묵직하게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강산이 한 번 바뀐다는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마치 쏜살처럼 아주 훌쩍 흘러갔어요. 주막 앞마당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코일릭의 어린아이 오라비는 어느덧 훤칠한 키와 기품 있는 외모를 지닌 늠름한 청년으로 훌륭하게 장성했습니다. 귀엽고 부침성 좋던 8살 누이 동생 역시 산 너머 동네 총각들의 마음을 죄다 설레게 할 만큼 아름답고 참한 아가씨로 눈부시게 자라났어요. 그동안 오라비는 행수 어른의 든든한 금전적 후원과 늙은 어머니, 주모의 뼈를 깎는 희생적인 뒷바라지에 힘입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학문에 맹렬히 정진했어요. 사서삼경은 물론이고 세상의 온갖 깊고 심오한 이치를 모두 통달하여 마침내 그 어렵고 험난하다는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단출한 보찜을 메고 주막을 나서는 오라비의 든든한 등 뒤로 어머니와 동생은 눈물을 훔치며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무사급제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죠. 한양 맞에 고개 넘어 넓은 궁궐 앞마당에서 치러진 대과에서 오라비의 붓끝은 마치 신들린 듯 거침없이 화선지 위를 훨훨 날아다녔어요.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는 훌륭한 도리와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는 지혜로운 방안을 논하는 그의 글은 깐깐한 채점관들의 무릎을 탁치게 만들 만큼 완벽하고 훌륭했습니다. 그 치열한 결과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수만 명의 뛰어난 선비들을 당당히 물리친 영광스러운 장원급제였어요. 임금님께서 친히 하사하신 화려한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붉은 홍패를 가슴에 소중히 품은 오라비의 늠름한 모습은 그야말로 금이환향 그 자체였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쓰라린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오라비의 어진 성품과 깊은 뜻은 권례에서도 아주 큰 칭송을 받으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유독 젊고 총명한 그를 특별히 어여삐 여기시어 아주 비밀스럽고 막중한 임무를 하나 넌지시 내리셨죠. 바로 지방 탐관오리들의 흉악한 횡포를 몰래 감시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피눈물 나는 원한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암행어사의 마패를 그에게 특별히 하사하신 것이었어요. 과인은 그대의 곧고 바른 심성과 깊은 지혜를 아주 높이 사고 있노라. 전하, 이렇듯 크고 귀한 임무를 믿고 맡겨주시니 그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대는 당장 암행어사가 되어 짐을 대신해 삼남 지방에 썩어빠진 고을들을 구석구석 살피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말끔히 거두어 주도록 하라. 명심 또 명심하여 전하의 높으신 뜻을 한치의 어긋남 없이 반드시 받들겠사옵니다. 왕의 지엄한 어명을 받들고 궐을 나서는 오라비의 발걸음에는 썩은 세상을 향한 굳은 결의와 함께 벅찬 설렘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는 어사 출도를 알릴 날랜 역졸들을 거느리고 낡고 해진 삿갓에 남루한 행색으로 완벽하게 위장한 채 드디어 그토록 그리운 고향을 향해 묵직한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10년 전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맨발로 무참히 쫓겨나던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가며 분노로 주먹이 절로 꽉 쥐어졌죠.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위태롭게 걸었던 그 험하고 차가운 고갯길을 이제는 백성을 구하는 떳떳한 관리의 신분으로 당당하게 되짚어 가고 있었어요. 이제 드디어 뼈에 사무친 은혜와 원수를 동시에 갚을 때가 되었구나. 어르신, 제일 먼저 어느 고을로 향하여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십니까? 말해 무엇하겠느냐. 당장 내 고향 마을 관하로 제일 먼저 발걸음을 재촉할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과 여동생을 친자식처럼 거두어준 어머니, 주모의 주름진 얼굴이 가장 먼저 애틋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평생토록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사람인 탐욕스러운 계모의 가증스러운 얼굴이 이어서 선명하게 떠올랐죠. 남편의 핏줄을 내쫓고 재산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평화로운 주막까지 찾아와 끔찍한 행패를 부리던 그 악독한 짐승에게 마침내 통쾌한 천벌을 내릴 때가 당도한 것이어요. 발걸음을 서둘러 고향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마을 사람들의 깊은 한숨 소리와 원망 섞인 울음소리가 제일 먼저 처참하게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엿들어 보니 부패한 사또와 결탁한 그 악독한 계모가 마을의 비옥한 땅을 모조리 강탈하고 백성들의 고혈을 지독하게 짜내고 있다는 기가 막힌 소문이었죠. 힘없는 백성들은 혹독한 세금과 계모의 끝없는 횡포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끔찍한 생지옥 속에서 처참하게 버티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같은 불쌍한 천것들은 대체 명주를 끊고 죽으란 말이냐? 저 악독한 비단옷 마님과 썩은 사또가 한 통속으로 짜고 치니 우리 마을은 이제 완전히 끝장이야. 하늘도 무심하시지. 사또라도 벼락같이 출도해서 저 썩어 빠진 놈들을 싹 다 쓸어버려 주면 내 소원이 없겠네. 오라비는 남루한 삿갓을 더욱 깊게 눌러쓰고 백성들의 억울하고 비참한 사연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며 품속 장부에 꼼꼼하게 모두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원수 갚음을 훌쩍 넘어 선량한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큰 죄를 엄중히 물어 이 썩은 고을을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가슴 품속에서 묵직하고 차갑게 빛나는 마패를 쓰다듬으며 10년 동안 가슴 속에 독하게 품어온 거대한 복수의 서막을 서서히 열 준비를 끝마쳤죠. 당장이라도 늙은 어머니가 계신 산 너머 주막으로 단숨에 달려가 넙죽 큰 절을 올리고 싶었지만 큰일을 앞둔 어사로서 사사로운 감정을 꾹 눌러 참았어요. 고을의 모든 악당을 말끔히 소탕하고 죄인들을 엄히 벌한 뒤에 세상에서 가장 떳떳하고 당당한 아들의 모습으로 어머니와 동생을 감격스럽게 만나리라 맹세했습니다. 마침 고을 관하에서는 사또 생일잔치를 핑계로 가엾은 백성들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재물로 매일같이 기생들을 불러 모아 흥청망청 놀아나고 있었죠. 이제 곧 저들의 거만하고 오만한 웃음소리가 뼈저린 절규와 끔찍한 비명으로 참혹하게 뒤바뀔 통쾌한 날이 코앞으로 바짝 다가온 것이어요. 10년이라는 뼈를 깎는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하늘의 무서운 심판이 고향 마을에 장엄하게 내려칠 모든 은밀한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어요. 고을 관하에서는 탐관오리 사또의 생일을 축하하는 크고 화려한 잔치가 아주 요란하게 벌어지고 있었어요. 기생들의 고운 가야금 소리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아전들의 아부 섞인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진동했습니다. 그 화려한 연회석의 가장 좋은 상석에는 비단옷을 겹겹이 차려입은 계모가 사또의 곁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죠. 백성들의 피눈물을 쥐어짜서 모은 귀한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기름진 고기를 뜯으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짓는 그들의 모습은
인간의 탈을 쓴 끔찍한 악귀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관아의 외산문이 우지끈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려 젖혀졌어요. 암행어사 출도야. 하늘을 찌를 듯한 우렁찬 외침과 함께 사방에 숨어있던 역졸들이 거센 파도처럼 관아 마당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흥청망청 취해 있던 사또와 계모는 갑작스러운 날벼락에 혼비백산하여 들고 있던 은수저를 바닥에 쨍그랑 떨어뜨렸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당장 저놈들을 막아라. 사또 나리, 어사또가 출도했사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슈. 아이고, 내 비단옷 다 구겨진다. 이건 놓지 못할까. 순식간에 잔치상은 뒤엎어지고 도망치려던 부패한 아전들과 하인들은 역졸들의 포승줄에 굴비 엮이듯 꽁꽁 묶였어요. 남루한 삿갓을 훌렁벗어 던진 어사또가 위풍당당한 발걸음으로 마루에 올라 차가운 눈빛으로 죄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늠름하고 번듯한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계모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10년 전 엄동설 안에 집신 한 짝 없이 길바닥으로 매정하게 내쫓았던 바로 그 전처의 어린 핏덩이였으니까요. 너는 내 녀석이 어떻게 살아서 어사또가 되었단 말이냐? 내 인연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 더러운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는 것이냐? 살려주시오. 내가 잠시 미쳐서 귀한 아들인 줄도 몰라보고 몹쓸 짓을 했소. 한 번만 용서해다오. 닥쳐라. 내가 지은 끔찍한 죄악이 천지에 진동하는데 어찌 목숨을 구걸한단 말이냐? 오라비는 품속에서 마패와 함께 그동안 낱낱이 조사해둔 두꺼운 장부를 꺼내어 마당에 내던지듯 펼쳐 보였어요. 남편이 죽자마자 어린 남매를 죽음으로 내몬 폐륜의 죄부터 고을 백성들의 피땀을 착취한 악행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추상 같은 어사또의 호령이 관아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자 계모와 사또는 사시나무 떨듯 오들오들 떨며 고개를 쳐박았죠. 저 악독한 사또의 관복을 당장 벗기고 목에 무거운 칼을 씌워 당장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백성들의 고혈을 빤 저 요망한 계모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어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저 흉악한 여인에게 당장 곤장을 치고 멀리 척박한 섬으로 귀양을 보내 평생 속죄하게 하라. 역졸들이 계모의 화려한 비단옷을 찢어발기고 형틀에 묶어 무자비한 매질을 시작하자 그녀의 비명 소리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동안 억울하게 핍박받던 고을 백성들은 관아 담장 너머로 이 통쾌한 광경을 지켜보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평생토록 흘렸던 피눈물이 싹 가시는 듯한 후련함에 마을 곳곳에서는 기쁨의 만세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어요. 자신을 버린 원수를 완벽하게 벌하고 고향의 억울한 백성들까지 구원해 낸 오라비의 복수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어요. 어사또 나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이 내리신 명관이십니다. 저 악귀 같은 년을 벌해주시니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자겠습니다. 백성들은 들으라. 억울하게 빼앗긴 논밭을 내일 아침 모두 원주인에게 돌려줄 것이니 이제 안심하고 생업에 힘쓰도록 하라. 백성들의 환호성을 뒤로한 채 오라비는 어릴 적 뛰놀던 고향 집의 문서를 찾아 품속에 소중하게 갈무리했습니다. 계모의 끔찍한 탐욕에 빼앗겼던 아버지의 정든 집과 땅을 무려 10년 만에 온전하게 되찾은 벅찬 순간이었어요. 가슴 속에 맺혀있던 시커먼 응어리가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그는 서둘러 발걸음을 돌렸죠. 이제는 낡은 주막에서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늙은 어머니와 착한 누이 동생을 하루빨리 만나야만 했어요. 성공한 아들이 되어 금이 환영하는 길은 그 어떤 꽃길보다도 눈부시고 가슴 터질 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을의 모든 악한 무리를 소탕하고 탐관오리를 징벌한 어사또는 한달음에 고갯마루 주막을 향해 말을 달렸어요. 화려한 관복 위에 덧입었던 남루한 겉옷을 훌쩍 벗어 던지고 임금님이 내리신 눈부신 관복 차림 그대로 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주막 앞마당에서는 마침 점심 손님을 맞이하느라 늙은 주모와 누이 동생이 연신 가마솥 김을 쐬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멀리서 들려오는 우렁찬 말발굽 소리와 역졸들의 위험 있는 행차에 주모는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갯길을 바라보았어요. 말 위에서 내린 늠름한 관원이 자신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자 주모는 귀한 나리가 행차한 줄 알고 얼른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이고, 귀하신 어사또 나리께서 이 누추한 산골 주막에는 어쩐 일이십니까? 어머니,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이 불효자가 이제야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 목소리는 내가 정말 우리 집 큰아기란 말이냐? 주모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는 믿기지 않는 듯 오라비의 얼굴을 두 손으로 더듬었어요. 어머니의 주름진 손길이 닿자 어사또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주모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던 누이 동생 역시 장원 급제하여 돌아온 오라비를 확인하고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 오라비의 품에 안겼죠.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아이들을 살려낸 주모와 그 보답으로 입신양명한 아들의 기적 같은 상봉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약조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오냐, 내 죽기 전에 이런 꿈 같은 날이 올 줄이야. 천지신명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라버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어사화가 어찌 이리도 곱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세 사람은 주막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이나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며 기쁨을 나누었어요. 주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듯한 관복 소매를 문지르며 그동안 밤잠 설쳐가며 뒷바라지한 보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주막에 머물던 단골 손님들과 마을 사람들도 이 감동적인 광경을 지켜보며 제1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보냈죠. 천한 주막 아이가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왔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온 산천으로 퍼져나가 모두의 귀감이 되었어요. 주모님, 아니, 이제는 어사또 어머님이라 불러야겠소. 정말 대단한 자식을 두셨소. 암요, 우리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에 저 산기 슬개서 흙이 되었을 목숨입니다. 오라비는 품속에서 고향집의 문서를 꺼내 어머니, 주모의 손에 정중하고 소중하게 쥐어드렸습니다. 이제는 좁고 허름한 주막을 떠나 번듯한 기와집에서 남은 생을 편안하게 모시겠다는 아들의 극진한 효심이었어요. 주모는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으로 만났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진실한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가장 춥고 어두웠던 날에 만난 세 사람의 운명은 이제 가장 따뜻하고 찬란한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축제 분위기가 가득한 주막의 밤이 찾아오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자 세 식구는 오붓하게 둘러앉았어요. 오라비는 어머니, 주모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이제는 고생 끝에 낙이 왔으니 한양으로 올라가 함께 살자고 다시 한번 청했습니다. 하지만 주모는 아들의 금이환양을 지켜보며 기쁜 미소를 짓다가도 가슴 한구석에 간직해온 오래된 비밀 때문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방 안쪽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고 해진 비단 보따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안에는 반으로 쪼개진 옷가락지 한 쌍과 남매의 아버지가 생전에 썼던 친필 편지 한 장이 소중하게 갈무리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귀하게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어사또야, 아니 내 조카야. 이제는 너희에게 감춰두었던 기막힌 천륜의 비밀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조카라니요. 어머니, 그게 대체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십니까? 깜짝 놀란 남매의 눈앞에서 주모는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으며 10수년 전 헤어졌던 가문의 비극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주모는 남매의 아버지가 돌림병으로 집안이 몰락했을 때 생이별했던 바로 그 집안의 막내 고모였습니다. 어린 시절 홀로 살아남아 주막 일을 하며 천하게 늙어갔지만 오라버니의 소식만을 애타게 수소문하며 평생을 보냈던 것이었죠. 눈보라 속에서 쓰러진 남매를 처음 보았을 때 본능적으로 피가 끌렸던 이유가 바로 같은 집안의 핏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세상에, 그럼 저희를 살려주신 분이 남남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의 누이 동생이셨단 말입니까? 그래, 너희를 처음 본 순간 내 오라버니의 눈매를 쏙 빼닮아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단다. 아이고 고모님,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여태 어머니라고만 불렀으니 이 기막힌 인연을 어찌 다 말로 하겠습니까? 남매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반전에 할 말을 잃고 주모를 꽉 끌어안으며 다시 한번 통곡의 눈물을 흘렸어요. 단순히 가여운 아이들을 거둔 은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세상 천지에 유일하게 남은 소중한 혈육이자 고모였던 것이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은 이 기적 같은 재회를 두고 하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계모의 손에 죽을 뻔한 남매를 진짜 핏줄인 고모가 극적으로 구해냈으니 이야말로 하늘이 도운 천륜의 승리였어요. 이제 세 사람은 더 이상 남이 아닌 진짜 가족으로서 당당하게 고향 기와집으로 들어가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라비는 어진 관리가 되어 만백성의 칭송을 받았고 누이 동생은 행수 어른의 아들과 인연을 맺어 복된 가정을 꾸렸죠. 고모가 된 주모 역시 비단옷을 입고 마님 소리를 들으면서도 주막 시절의 넉넉한 인심을 잊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어요. 착한 마음과 지극한 효심이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널리 퍼져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권선징악의 명확한 교훈과 핏줄의 신비로운 인연이 빚어낸 감동적인 대단원의 막이 비로소 행복하게 내려졌어요. 오늘 준비한 야담 주막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견뎌낸 어린 준이와 연희의 모습이 참으로 대견하고 가슴 뭉클하지 않았나요? 부모를 잃고 쫓겨나 울고 있던 이 작은 남매가 훌륭하게 자라기까지 여러분도 함께 지켜보며 응원하는 마음이 드셨을 거라 믿습니다.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이제야 환한 웃음을 찾은 준이와 연희에게 수고했다는 따뜻한 격려의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이 아이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포근한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야담 주막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